지난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, 증언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조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두 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습니다. 접견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. 접견자는 모두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 변호사, 접견 사유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이 모두 금지된 상태라 가족도 면회할 수 없었지만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이 가능했던 겁니다. 지난 1월 13일 첫 접견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. 이 전 사령관은 다음 날 국회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?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. 고 변호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수차례 접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접견은 1월에만 3차례 있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전날인 지난 3일에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했습니다.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. 여 전 사령관 측은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에게 기도를 해주는 등 몇 차례 접견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접견을 거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용현의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. 또 진술들을 좀 조정하려고 했다면 혹은 번복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 고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전직 사령관들을 접견한 경위와 내용, 목적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을 접견한 내용이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사령관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.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근 편지를 보내달라면서 사령관들의 수감 교도소 주소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김혜리 기자입니다. 변호인이 아닌데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한 고영일 변호사.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장로로 코로나 집회 때부터 긴밀하게 전시주도 집회에 참여해온 인물입니다. 고 변호사는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전 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부정선거 의혹, 반국가 세력 척결도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를 내세우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주시고 광화문에 나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 난이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도 변호 중입니다.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한 목적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고립된 상황에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접견을 오는 상황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근 편지를 보내달라며 주요 사령관들의 수감교도소 주소까지 공개했는데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JTBC 김혜리입니다.